이제 풍덕고등학교를 가시게 되셨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가신 게 아니라 자녀분이 가시게 된 거겠죠. 근데 이제 풍덕고등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는 배짱 장사하는 고등학교다라는 이제 소문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공개된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풍덕고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뭔가 과거부터 막연하게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뭔가 수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지고 홍천고보다는 쉽지 않을까. 뭔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2학기 기말고사만 봤을 때는 풍덕고등학교가 고1 기준으로는 수학 시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풍덕고등학교가 수지 지역 내에서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풍덕고등학교가 수학 내신 1등급을 맞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일단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위주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고3으로 올라가고 있는 풍덕고 전교 1등 학생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고 전교 1, 2등, 그 다음에 현재 고1은 홍천고 전교 1등 학생, 그 다음에 뭐 고2 같은 현재 고3으로 올라가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수지고, 신보고, 풍덕고 전교 1등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증명된 수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 혹은 이제 1등급을 유지하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풍덕고등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풍덕고등학교는 난이도 예측이 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덕고등학교를 이제 보면 가끔씩 이제 점수가 엄청 올라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실제로 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서가 아니라 학교 시험이 갑자기 굉장히 쉬워졌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수가 갑자기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풍덕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예측이 되는 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엄청 쉬웠다가 엄청 어려웠다라는 것을 반복을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 학교쌤이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중간고사의 시험 문제를 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난이도를 너무 쉽게 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저희가 점수를 딱 꺼내보면 풍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점수가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다라고 하는데 1등급 커트라인 90점 초반으로 형성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술형 점수를 아주 세세하게 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덕고등학교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더라도 실제 1등급 커트라인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서술형 점수를 굉장히 짜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랬는데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어땠을까요? 서술형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줬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풍덕고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3번의 이야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신 대비를 하기 굉장히 힘든 학교다, 의외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학기 기말고사를 한번 이제 해봤을 때, 그럼 학교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교육청 최고 난이도, 시중 고난이도 문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출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풍덕고등학교는 학교 프린트에서만 많이 나온대 라는 틀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을 갈라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 학교 선생님들은 시중 고난이도 문제집을 생각보다 많이 출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가끔씩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풍덕고등학교 시험지 풀어보고 점수가 잘 나와서 뭐 내 학생은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문제는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가장 어려웠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20번이었습니다. 20번. 이게 학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학교 프린트에 있었거든요. 학교 프린트에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원래는 빈칸 문제였습니다. 빈칸 문제라고 아시나요? 빈칸에 넣어서 이제 그냥 푸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빈칸을 다 없애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문제로 변형을 하신 겁니다.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8번입니다. 18번에 출처가 어디일까요? 제가 거기 써놓기도 했는데 출처가 수능 문제였습니다. 고1 문제에 고3 확률과 통계 문제를 넣어두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경로의 수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거를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떠올릴 수가 있는가? 고1 학생이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빠르게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18번이거든요. 자,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세요. 지금 뒤에 19번, 20번, 21번, 22번이 남아 있어요. 근데 18번이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19번, 20번, 21번, 22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뒤에 네 문항이 남아 있는데. 근데 18번이 제일 어렵다니까요. 학생의 입장이 되어 보면 풍덕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50분이라는 타임 어택 하에서는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해놨어요. 풍독고와 시중 문제집. 맨 마지막 22번이었습니다. 자, 22번은 시중 문제집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뭐 블랙라벨과 같은 문제집이라고 했는데 사실 블랙라벨 문제였습니다. 블랙라벨 문제를 변형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웠던 게, 자, 이 블랙라벨에 있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문항을 변형해서 2학기 기말고사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역함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함수 단원이거든요. 함수 단원에 있는 문항하고 2학기 중간고사의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블랙라벨에 있는 문제를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풍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한다면 학습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청 문제도 다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중 문제집도 다 정리해야 되죠. 그럼 EBS는 학습을 안 할 겁니까? 다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등급이라는 것을 맞이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할 게 학교 시험이 쉬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웠을 때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풍덕고등학교는 대비하기가 그렇게 만만한 학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하게도 시간 부족을 야기할 수 있는 시험을 최대한 많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낙생고라든지 분당 대진고등학교, 그다음에 뭐 서울에 있는 중산고등학교, 중동고 뭐 이런 시험지들을 충분히 많이 풀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난이도가 높은 문항, 사실상 절대로 50분 내에 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문제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컨트롤해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내는가,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어찌됐든 풍도권은 사실은 저희가 한 4년 전, 5년 전만 해도 풍도고등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 바뀌었죠. 학교 프린트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를 반드시 해제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풍독고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시험을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풍독고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자꾸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다 보면,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 때도 그랬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가 철저하게 학교 프린트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학습량을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2학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상대적으로 대비해야 되는 과목이 많습니다. 막상 겪어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학습량을 줄이고 싶은 그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가 내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학교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결과로 증명이 되어 있으니 나는 또 그 같은 방법을 또 반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항상 공부를 할 때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시중 문제집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수지 지역 내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용하고 있는 문제집의 종류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고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531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종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분당에 있는 낙생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가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문제집들이 조금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우수문항도 당연히 꼼꼼하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EBS 시리즈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갑자기 풍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 2학년입니다. 1학년 아닙니다.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갑자기 뜬금없이 EBS 올림푸스 고난이도 문제집에서 세 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굉장히 당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절대로 함부로 예측하지 않고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신이라는 50분이라는 시험 시간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사실상 거의 22문항인데 50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내가 본 문제들이 다 이미 다 풀어본 문항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 시간 내에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떠한 문제집이든지 꼼꼼하게 학습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저에 대한 약간의 광고인데, 그래서 뭐 깔끔하게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한다. 그다음에 제가 일단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변형 문제랑 해설지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항이라든지 테스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그 꼼꼼하고 촘촘하게 학습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거의 다 1회독이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학 중에 요 정도는 다 학습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것이다. 뭐 3번은 안 되어 있어도 1번, 2번, 4번 정도는 다 1회독이 끝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제 물론 원본 문항도 다시 한번 더 따로 제공을 하기는 합니다만 변형 문제 위주로 해서 학생들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변형 문제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보통 반에서 한 3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15명 정도가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은 15명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좀 자주 보는데 그때 이 15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문항 정도 클리닉 시간에 조교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2문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조교님은 한 분은 이제 서울대 분이시고, 한 분은 고려대 분이시고, 한 분은 치대생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조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한테도 질문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학생들이 오히려 조교님들한테 질문하는 걸 때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뿐만 아니라 가끔 국어랑 물리를 질문을 하던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래서 과제 제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행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아이가 과제를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제 뭐 집에 오실 때쯤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클릭해 보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아이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는 클릭하지 말아 주시고요. 자, 미제출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제를 해오지 않았으면 일요일 5시까지 남아서 미제출 과제를 끝까지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때 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대 그 클리닉 조교분도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남아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있게 된다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조교님이나 혹은 저를 온전히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남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답 노트 시스템, 네, 틀린 문항 따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건데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상위권의 진짜 관리는 좋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아이가 뭐 전교 1, 2등을 목표로 하고 극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수업을 들었을 때 거의 무조건적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뭐 내신 1.0을 목표로 한다든지 수학은 무조건 1등급을 맞고 싶다든지 그런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